안녕하세요 형님들 누님들, 자취하는 남자 자취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 10만원만 내고 오피스텔에 살아보기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오피스텔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취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월급쟁이가 받는 돈은 다 비슷비슷한데 저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월세에 내자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버팀목 대출의 조금 업그레이드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위에 자취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꿀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집값의 8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억 원짜리 전세여도 1억 원까지 대출해 주지만 1억 원짜리 집이면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줘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제가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월세 보증금 정도만 이제 마련을 하면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전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하면은 이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이율, 즉 그 대출 내가 갚아야 될 이자 때문인데요. 이 이자가 진짜 개꿀이에요. 연 1.2%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억을 빌렸을 때 1.2%니까 120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오피스텔에 살면서 제가 낸 돈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월세 매달 나가는 돈은 월 한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보통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제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에요 1등급이어도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아마 한 3%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한 2.5에서 한 2.7% 정도 되는데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수준 1.2%라는 뜻입니다. 되게 광고 같네요. 그런데 이게 조금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홈쇼핑 같네? 이게 진짜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은 게, 제가 듣기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이 빨리 떨어지면은 제도 자체가 금방 끝나서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대요.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시는 게 제일 개이득입니다. 주위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출 중에 제일 어려운 대출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첫 번째로 무주택 세대주, 두 번째 연봉이 연 3,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그런데 부부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만 34세 이하만 돼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면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뭐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무주택 세대주, 이제 주위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밥 한번 사주고 그 집에 세대주로서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저 이 집에 세대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해주면은 그냥 다 해줍니다. 준비해야 될 거는 각자의 도장이에요. 끝입니다. 참 쉽죠? 두 번째,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연봉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도 자체가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10대 기업, 20대 기업이 아니면은 대부분 다 충족이 돼요. 중견기업까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게 초봉이 4천만 원이어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80%, 90% 주잖아요. 은행에 가면은 그거를 1년으로 환산해 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계약한 연봉이 4천만 원이어도 제가 첫 달, 두 번째 달 받은 돈이 그 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봉이 3,500만 원에 맞춰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3번, 나이는 최대한 일찍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충족하고 은행에 갔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다 알고 갔어요. 계속 찾아갔고 다 알고 갔어요. 주택도시기금에도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서류들을 들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서 잘 모른대요.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저 중소기업 그 청년 전월세 어쩌고 하면은 그 사람 표정도 저랑 똑같아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새로 나온 제도이기도 하고 정확히는 제도가 조금 변경됐어요. 이제 3,500인가 4천만 원까지 지원해줬는데 작년 12월인가 11월에 바뀌었어요. 은행분들도 잘 몰라요.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정책 같은 거를 100%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태반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정에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최소 3군데, 한 4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대출 상담 창구에 가갖고 그 중소기업 청년 지원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이 한 분이가 계셨는데 아마 이거 안 될걸요? 왜요?
오피스텔이는 안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도 된다는 거, 그분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원분들도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서 이런 지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발품은 꼭 팔아보세요. 한 번, 두 번 가갖고 은행에 가서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냥 바로 뒤로 돌아갖고 나오시면 되고, 이제 계속 발품을 팔아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자취하는 분들이 많은 곳 근처 은행에 가면은 아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오피스텔 단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제 원룸이 많은 곳 근처 은행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팔로우업이 좀, 그러니까 은행원 분들도 이런 정책 같은 거를 좀 잘 알고 계셔갖고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저처럼 꼭 전세 대출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월 10만 원 내고 이 예쁜 쓰레기인 복층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만 내고. 저는 이렇게 자취에 관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 가운데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왜 복층 오피스텔을 쓰레기라고 했냐고요? 여기를 보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왜 복층 오피스텔이 예쁜 쓰레기인지 당신의 로망을 산산히 부셔줄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에 있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